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응답하라 곶감하고 마지막 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많고 많거니와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들도 있는데 아마 성경 인물 중 가장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곶일 겁니다. 정체도 아주 미스터리하고 곶의 정체에 대해 온갖 설들이 나돌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리엔트 시대 리디아의 왕 기게스라는 겁니다. 보세요. 기게스. 리디아의 세 번째 왕조인 어디의 창시자 기게스, 다른 말로는 고게스, 또 다른 말로는 구구라고 불리면서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곶이 아닌가 추측됐는데 에스겔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 탈락입니다.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학자들은 기게스가 다스렸던 리디아 왕국을 마곡이라 단정했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메색, 두발 이런 민족들이 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거주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리디아의 영역과 겹치는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를 다스렸던 헬라 왕 안티오코스 4세를 마곡의 왕 곶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만큼 폐악질도 일삼았죠. 성전도 모독하는 등 깽판을 치다가 유대인들의 반란, 즉 유다 마카비의 혁명으로 인해 축출되었기에 에스겔 38장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침략과 유대인들의 승리를 그린 묵시문학 또는 예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문자적 해석 따위 1도 고려하지 않은 별 미친 개소리예요. 곶이 마곡의 왕만이 아니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막말로 메섹과 두발은 그래 그 소아시아라 쳐도 로스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소아시아 정도로는 이스라엘에서 극한 북방이라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곶과 마곡의 수수께끼는 주후 880년 바이킹의 한 일파인 루스족이 슬라브 지역으로 진출해서 키예프 루스를 건국하고 루스의 나라라는 의미의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은 중국 고대사는 하왕조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다뤄지고, 사실 하왕조와 이제 은왕조도 이렇게 전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나라부터가 진짜 역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상은 하왕조부터 이제 역사로 따지고 그 이전, 하왕조 이전의 역사인 삼황오제는 진짜 생짜 전설로 취급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가 고조선에서부터 역사로 다뤄지고 그 이전에는 단군 신화인 것과 같습니다. 이 삼황오제는 태호 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이 삼황, 소호 금천, 전욱 고양, 제곡 고신, 제요 도당, 제순 유우가 오제인데 이 중에 제요 제순, 다른 말로 요임금 순임금이 중국에 해당해요. 요순시대 유명하잖아요. 이 요임금 순임금 위로는 이게 사실 중국 강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삼황오제의 첫째인 태호 복희는 엎드려 제물을 바친다는 이름 뜻이 있어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감사드렸던 노아입니다. 둘째인 염제 신농은 털을 잡고 농사를 시작했던 노아의 장자 셈. 셋째인 황제 헌원은 셈에게서 장자권을 물려받고 제국을 건설한 아수르입니다. 한마디로 삼황은 장자권의 계승이고, 아수르의 경우 함의 자손 니므롯에게 모살당하고 얼굴과 신분이 사칭되어서 나라를 찬탈당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자권 계승은 황제 헌원까지 삼황으로 막을 내립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서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과 직책이 전부 중국식이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어진 홍수 직후의 초고대 역사였던 거죠. 삼황에 이은 소호 금천과 전욱 고양은 임금칭호가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국가 체제를 갖춘 군주라기보다는 약간 배도에 맞선 영웅호걸, 군벌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게 중국 고대사가 또 판본별로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전욱 고양에게도 그 제전욱이라고 앞에 제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창조사학자들과 또 본 계시탐정의 추리로 약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셋째 제곡 고신부터 다시 군주의 칭호가 붙기 시작해요. 중국인들이 삼황오제를 분리해서 기록한 것에서 굉장히 묘한 것은, 흔히 그 황제라고 했을 때 이게 한자 뜻은 똑같이 임금황, 임금제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황은 계승, 적통, 정통성 이런 걸 의미합니다. 제는
통치, 권력,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과 통치 권력, 이 두 개를 합쳐서 황제인 겁니다. 그런데 노아와 셈과 아수를 가지는 장자권, 즉 정통성, 이후 오제는 왕권과 제국의 통치권을 가리킨다는 것을 삼황오제설화를 기록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황제 헌원에서부터 장자권이 끊기고 세상 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한 사람들은 이 창세기 내용을 좀 알고 있었던 거야. 군주라기보다는 영웅호골에 가까웠던 소호금천과 전욱 고향을 이어서 3대부터 비로소 국가를 제대로 건설한 모양입니다. 이분이 오제 중에 셋째인 제곡고신, 말 그대로 곡임금입니다. 곡왕이야. 헐.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서 중국 역사 기록에 나열된 곡임금의 업적은 그야말로 경제, 생업, 문화에 두루 통달한 성군이었어요.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국방과 안보에도 걸출했습니다. 보시면 제곡은 제위를 이은 후 전욱이 나라를 다스렸던 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자 천하가 아주 잘 다스려졌다. 사기에는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면 마치 비가 밭에 내린 것처럼 공정하고 무사해서 치우침이 없이 천하에 두루 미쳤고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나 비바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귀솔하여 복종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했다. 공공이 한 차례 난을 일으켰다가 패한 뒤 공공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술기가 공공의 지위를 이어받아 새로운 공공이 되었다. 술기는 제곡이 즉위한 후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곡에게 소멸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제곡이 제위에 오른 지 16년이 되어 다시 군사를 파견해 유회라는 부족의 제후를 제거했다. 악무, 춤과 노래도 만들게 하고 악기들도 발명했다. 이들 악곡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천재의 덕을 찬송하게 했다. 사방 천하가 곡임금에게 복속되었고 난을 일으킨 자들도 토벌되었는데 음악도 발전시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성군이었습니다. 곡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공공은 이쪽 기록에 보면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기록에 보면 염제 신농의 후예, 즉 셈 계열의 후손입니다. 이는 니므롯이 아수르로 행세하며 장자권을 행사해 노아의 후손 각 가문들을 복속시킬 때 셈의 자손들도 그에 포함되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혹은 셈의 장자권을 가진 아수르의 이름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눈 돌려보면 장자권자 아수르가 니므롯에게 죽고 니므롯이 아수르 행세를 하며 아시리아 제국을 다스리고 또 자기의 바벨론 제국도 이중으로 흔들면서 노아의 자손 모두를 복속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당대 기준의 단일 세계정부 최초의 신세계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이때 셈의 삼남 아르박사 집안의 에벨과 또 아수르의 아들이 배도하지 않은 신신한 백성들을 규합해서 니므롯에 대항했고 그 와중에 아수르의 아들과 그 무리들은 동방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니므롯의 제국이 강성하던 때에 이들이 바벨론의 마술을 피해 동방으로 이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추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곡임금이 니므롯의 제국을 쳐서 격파함으로써 그 틈을 타 아수르의 아들과 무리들이 먼저 마곡으로 이주했고 거기에서 준비를 갖춘 후 우랄 산맥을 넘어 동방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노아의 삼남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장자는 야벳입니다. 셈이 이제 야벳의 형이 아니라 형 야벳의 동생입니다. 그 진짜 장자였던, 이게 진짜 장자가 장자권 못 가지는 이유 사례가 있잖아요. 뭐 에서도 있고 루벤도 있고 이런 케이스야. 그 진짜 장자였던 야벳의 아들인 마곡과 그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서 흑해 북방으로 이주해서 따로 살았어요. 아마 이래서 장자권에서 탈락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따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중원에 남은 그 메소포타미아 중원에 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니므롯에 의해 배도하고 타락할 때 유일하게 경건한 나라로 남았습니다. 마침내 니므롯의 제국을 쳐서 응징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또 그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또 하나의 장자로서 책임을 다했던 겁니다. 그 대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곡임금이고 그의 나라는 역사의 유웅국, 즉 곰이 있는 나라로 기록되었으니 바로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보세요.
러시아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와 곰인데, 쌍두 독수리는 황제를 의미하고 곰은 러시아 자체의 이제 상징입니다. 곡 임금의 곰나라라는 뜻에 확 들어맞는 모습이죠. 곡 임금의 도움으로 니무롯의 제국을 무사 탈출하여 동방으로 향한 아수르의 아들은 도착한 곳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의 이름은 단군 왕검, 그의 아버지인 아수르의 아들은 바로 환웅입니다. 또한 바벨탑 붕괴 후 언어가 갈라지면서 동방으로 온 많은 민족들이 따로 흩어지게 됐으니 이들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열국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 출발했던 곳이 곡 임금의 유흥국이었기에 중국인들은 곡 임금을 여러 왕국의 시조라 기록했습니다. 여러 조의 시조, 이외에도 제국은 여러 조의 시조였다. 요 임금, 상조, 주조 등이 모두 제국의 자손이었다. 제국의 아들들 모두 천하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바로 여기에서 훗날 천년왕국 때도 땅의 사방 백성들을 일컬어 곡과 마곡이라 칭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 인류 최초의 신세계 질서이자 단일 세계정부였던 니무롯의 제국을 정벌하여 경건한 백성들을 구하려 했던 곡 임금의 전쟁이 어쩌면 곡과 마곡 전쟁 시즌 1이 아니었을까요? 1차 곡과 마곡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방으로 이주할 백성들을 구하고 유대인의 조상이 될 에벨과 그 경건한 백성들을 도와서 니무롯을 물리치는 데 기여하는 대업이었으나, 2차 곡과 마곡 전쟁은 신세계 질서를 저지한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것이었기에 두 번째 곡 임금은 결국 성군으로 시작해 약탈자로 기록되는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5천년의 시차를 둔 두 사람의 곡 임금입니다. 둘 모두 천하를 평정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나라들의 보호자가 되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높였던 성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업을 이룬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훗날 그 마곡 땅의 군주를 그 선조와 똑같이 곡이라 이름 붙이셨고, 비록 그들이 선을 넘어 진노를 사 좌초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천년왕국 때 온 사방에 번성하여 인류의 주류를 이루는 그 민족으로 남게 된 것이 아닐까요? 비록 천년왕국 말미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에게 또다시 넘어가 사고를 치긴 하지만 땅의 사방 백성, 즉 지구인 인류를 가리켜 곡과 마곡이라 칭할 정도라면 어쩌면 저들이야말로 인간의 역사에서 최후의 승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곡과 마곡, 그리고 러시아, 우리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